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장 이틀 만에 반등세가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했는데요. 저PBR 쪽에 다시금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오늘장 자동차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강세를 크게 보여줬고요. 한편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반등세가 보여졌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액면 분할 소식과 함께 다시금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성장주 쪽은 조금 소외받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또 우리가 명절을 전후로 전략들 챙겨보셔야겠죠.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1시간 동안 하나씩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연휴 전에 단 한 거래일 남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고수의 향기를 느껴봐야겠죠. 구할 타율의 주인공입니다. 오사무 해설위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설위원님 이제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제 뚝심 전략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뚝심이라는 것은 밀어붙일 때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제가 시장에 대해서 과열일 때는 과열이다, 조심하자. 그리고 바닥일 때는 바닥이다, 매수하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요. 최근 이제 1월 달에 하락이 깊었지만은 바닥을 잡았다 계속해서 제가 뚝심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제 단 하루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월 달 하락이 깊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심기가 많이 불편하고 왠지 또 시장이 하락할까 봐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뚝심 있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은 상승의 초입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가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요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세히 파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오사무 해설위원님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시장 흐름들 짚어보실 수 있는 전략 만나실 수 있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QR박스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선택하신 뒤에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링크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겠는데요. 참여 코드는 7777, 7일 4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535에 이렇게 오늘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우리 해설위원님께 질문도 많이 해보시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많이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한번 또 간략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 흐름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코스피 위주의 상승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집중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1.3% 올랐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면서 0.61%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죠. 기술적인 현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1월 2일자, 1월 달 신년 들어서
처음 상승 보여주고 그다음부터 줄기차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V자 반등이 나온 거죠.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곧 저PBR주 공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PBR이 낮은 종목들, 특히 코스피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 그 저PBR주 종목들이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거죠. 자, 저PBR이라는 것은 자산주의 의미고 또 청산 가치의 의미인데 자산주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러면 코스피의 상승이 여기서 멈출까 더 갈까? 이 차트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온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 하나 그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앵커님 그냥 아실 거예요. 고점 두 개만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죠. 이렇게 연결해 보면 뭐가 보이죠? 어떤 패턴인가요, 이거는? 아, 삼봉일까요? 네, 맞습니다. 삼봉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의해서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강한 저항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강한 저항이 아니라 그 저항에 부딪히고 좀 밀렸다가 또다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연휴 이후에 또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저 PBR주 공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코스피에 있는 저 PBR주가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또 지수는 바통을 이어가면서 상승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일봉이죠. 일봉인데 후행 스팬이 바로 캔들 딱 부딪혀 있어요. 아래. 근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죠. 아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이를 뚫고 가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후행 스팬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후행 스팬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후행 스팬은 앞서가는 캔들의 26개 뒤에서 따라오지만 그림자처럼 뒤에서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캔들과 캔들 사이를 뚫고 가는 그런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주봉에서도 주봉은 더더욱 좋죠. 저항이 없는 모습이죠. 구름층 위에 있고 또 모든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은 이제 구름층이 가깝죠. 구름층 상단이. 그런데 구름층 저 상단이 아주 강한 저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지난 12월과 1월 달에 구름층 상단 영역에 두 번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층 상단은 좀 가벼운 저항점으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앞서 나가면서 코스닥에 앞서서 형님처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코스닥은 이제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되어 있죠. 코스피만큼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코스닥이 바닥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2월달 들어서서 이제 구름층 하단 그리고 아래꼬리 다는 모습 그리고 CCI 침체일 때는 항상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과열일 때는 매도 관점, 침체일 때는 매수 관점 계속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일봉 상황에서 아래꼬리 단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아래를 쭉 밀었다가 그렇게 되면 두려워서 물량을 던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용 잔고를 줄이고 미수 물량을 해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던지시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을 편입하고 있다면 계속 보유하시고 주식이 없다면 주식을 신규로 매수해야 될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일봉 상황에서 코스닥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코스피가 저 PBR주로 먼저 치고 가는데 때로는 성장주도 바통을 이어갔고 이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는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또 어떻습니까? 주봉도 마찬가지죠? 구름층 하단에서 두 번이나 2주 연속 머물고 있습니다. 구름층 하단은 매수 관점이요. 구름층 상단은 매도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많이 흔들어요. 흔들면서 유유히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지금은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엉덩이로 매수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못 간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것은 아니다. 차트를 보니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봉을 보게 되면 선 하나만 그어드릴게요. 또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드리면 영케님 뭐가 보이세요? 바닥이요. 그렇죠. 1, 2, 네. 3죠. 3중 바닥이에요. 삼중 바닥. 주봉에서 지금 1, 2, 3, 3중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강하면 도약도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릴 거니까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오전에 오후에 장중에 계속 안내드리는 시황을 통해서 불안감을 좀 잠재우시고 안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제가 이렇게 선 하나 계속 그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바닥을 잡고 돌릴 수 있다. 그래서 1월 달에 상승하면서 지수와 크로스, 지수가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선, 이 선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의 저항, 이 저항도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관점입니다. 하락 관점,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코스닥 성장주 위주의 코스닥이 못 가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가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인내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멘탈 케어를 좀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시황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박스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작은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참여 코드는 7777, 7일 4자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531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7777 입력하신 뒤에 함께 하셔서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 또 전매 특허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종목들로 또 성적을 보여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금메달 선수였을까요? 네, 일주일간 어떤 종목들의 상승이 컸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할 종목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앵커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이 대형주를 왜 공략하느냐.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죠. 일봉과 주봉에서 완전히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현대차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었죠. 글로벌 시장에서 작년도에 사상 최고 매출을 거뒀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눌렀던 거죠. 그것은 결국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냐면 하단을 채우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재무가 좋고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락을 할 때는 완성을 시키는 바로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일봉을 봅시다. 일봉을 보게 되면 어떤 자리를 완성했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완성했어요.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앵커님? 클라우드의 바닥이요? 잘 안 보일 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보게 하라고 그랬죠? 거꾸로 봤을 때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클라우드죠. 네. 예, 클라우드 니어의 상단.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거기에 딱 부딪히니까 확 빠지죠. 이게 거꾸로 봤을 때요.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가 완전 바닥이죠. 일봉에서. 네. 근데 주봉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주봉에서. 일봉보다는 주봉이 더 강해요. 이게 굉장히 길죠. 구름층이. 구름층이 굉장히 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았던 겁니다. 가격대에서. 이게 바로 매물대예요. 매물대. 거래가 많이 되었던 매물대. 이 매물대가 앞에서 나오죠. 그래서 선행이라 그래요.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로 표시되는데 앞으로 표시가 되죠. 그것은 과거에 거래되었던 것을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가 얼마나 좋은 지표입니까? 현재 상황 속에서 미래 매물대 지지나 매물대 저항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일목여연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일목사진이 일목균형표라는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표죠.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겁니다. 대형주인데 구름층 하단에 왔네. 그리고 실적은 좋아.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왜 하락을 했을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방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형주가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주봉 구름층 또는 월봉 구름층 하단까지 밀어붙인다? 그럴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현대차 여기서 매수를 잡아드렸죠. 그 이후로 34% 확 올랐던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앵커님 이게 뭘까요? 요거 톡 튀어나왔네요. 어떤 저항이라고 네. 제가 합니다. 톡 튀어나왔어요. 톡 튀어나왔을 예. 때 어떤 뾰. 뾰족? 그렇죠. 아. 뾰족. 이제 생각나시죠? 네. 뾰족이에요. 뾰족. 뾰 탁 튀어나왔죠. 이게 뾰족 저항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저것도 매물인데 순간적으로 오버슈팅이 확 나왔을 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참고하세요. 이거 저만 쓰는 용어예요. 뾰족 저항이라고. 그래서 이 자리 주봉으로 오면 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는 좀 조심해야 될 관점입니다. 제가 매수 관점을 안내 드린 이후로 34%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금메달을 수여하지만 지금은 매수 관점이다 아니다? 아니올시다. 네. 아니올시다. 조심하십시오.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세요. 왜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지 나중에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휴맥스라는 종목인데요. 휴맥스는 바로 제가 안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휴맥스는 공략 안내드린 지 일주일 정도 됐나요? 1, 2주 정도 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휴맥스를 어떤 관점에서 안내드렸냐면 이렇게 위로 슈팅하는 것들이 종종 나왔다는 겁니다. 위로 슈팅하는 모습들이. 최근에도 위로 슈팅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위로 슈팅하는 이런 걸 제가 뭐라 부르죠? 그러니까 제재수 끼. 끼 그렇죠. 네. 끼를 부리는 모습. 급등의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재무도 괜찮습니다. 제재수 끼를 부리는 요소를 보고 이제 또 한 번 더 끼를 부릴 만한 타이밍이 됐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구름층 하단과 바로 61선이라는 지지 자리,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또 위로 확 슈팅이 나왔죠. 휴맥스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건 제재수 끼끼 쓰실 재무적인 것, 재료적인 것, 그것과 더불어서 테크니컬적인 이슈, 기술적인 위치, 기술적인 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자성어, 어떤 거죠? 누자답법. 네, 누자답법. 네, 맞습니다. 기술적 위치에서는 누자답법, 누울 자리가 있는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니까 누울 자리가 있는지 그게 기술적 위치고, 그다음에 과거에 끼를 부렸던 요소가 있는지 그 끼를 부리는 것이 또다시 끼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또 급등했다가 눌렸는데 또 매수죠. 재밌죠. 주식 한 종목을 가지고 계속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휴맥스 15% 이상의 수익을 거뒀지만 또다시 또 채널 하단입니다. 또 매수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끼를 부리는 게 자주 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름 또는 한 달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거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휴맥스는 급등했고 또다시 매수 관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현대차를 안내 드릴 때, 자, 대형주가 바닥을 잡았습니다. 현대차를 매수하자고 안내 드렸던 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지수가 많이 하락해서 여러분들 많이 심기가 불편하고 힘들 때 더 하락하나요? 이제 시장은 무너지나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대형주가 상승할 겁니다. 자, 앵커님께도 제가 강조했어요. 바닥을 잡을 때 대형주가 먼저 치고 나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현대차를 안내드렸고 또 코스닥에서 2차 전지 대장주를 잡아보자고 했던 것이 바로 에코프로예요. 그래서 현대차를 잡는 날 에코프로도 같이 잡았던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데 에코프로가 물론 오늘 급등해서 수익을 줬어요. 22%나 급등을 했잖아요. 이 무거운 종목이, 시가총액 무거운 이 종목이 22%는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매수 안내 드렸던 것은 바로 3종 바닥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여기였어요. 그렇죠?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치지 않고 아래로 돌렸어요. 이러니까 기겁을 하죠. 이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손절이 나왔던 흔적을 바로 투자자별 매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들의 매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50만 원 초반대에서 매물이 확 나왔죠. 개인들의 매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매수 주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원래 이 3중 바닥이라는 것은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위로 치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호주머니를 놀리고 한 번 더 빼버리니까 여기서 손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털린 거죠. 근데 저는 뚝심 있게, 제가 뚝심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뚝심 있게 에코프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로 끝났냐? 아닙니다. 더 상승 나올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대형주 장세가 최근에 나오기 전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현대차를 말씀해 주셔서 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말씀해 주시지 했더니 바로 또 현대차 급등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일찍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지금 바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사무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25년 동안 수많은 주식 경력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또 구할 타율에 맞는 성적까지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나가고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링크 뜨면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QR 활용이 좀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535에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이 777 전략 또 오늘도 들어봐야겠죠.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지금부터 777 매매 전략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고 또 1차적으로 향하는 목표가 어딘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2차 전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퀴즈가 나올 거예요. 이것이 어떤 패턴인지 그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게는 이 자료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매매 신호. 먼저 재지수 기기 스시, 회조, 회, 재무 재료 수급 기술, 그다음에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7가지 저항 지지고요. 재무 재료 수급. 재무 재료가 펀더멘털, 기술적 위치, 끼부림이 테크니컬이에요. 이것이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가지 저항 자리는 매도 자리. 그 다음에 반대로 7가지 지지는 매수 자리.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릿수 퓨버라치, 쌍봉, 삼봉. 이게 매도 자리입니다. 그 7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런 패턴, 삼봉, 클라우드 니어, 컵앤들, 금률, 매주 완전. 그럼 이것이 어떤 패턴이냐? 그 패턴에 의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안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계속 목표를 채웁니다. 어떤 과정에서 목표를 채워가는지. 이전에는 1월 초에는 목표를 채우지 않았던 것들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거치면서 목표들을 채워가요. 이렇게 채워가는 종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패턴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아미노 로직스 이것은 이제 1, 2, 3에 의해서 3번 패턴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딱 매도 포인트에 1, 2, 3에서 잡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봤던 것이 이제 보로노이.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니어죠. 구름층 상단. 거기서 매도로 해야지 매수하면 안 된다.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는 확 빠집니다. 보로노이는 저 구름층 하단까지 빠졌어요. 차트를 보시면. 그리고 센서뷰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죠. 센서뷰 구름층 상단. 바로 클라우드 니어 기법에 의해서 결국은 센서뷰가 구름층 상단을 채우더라. 자, 클라우드 니어 아시겠죠? 일봉에서 이런 기법이다. 그다음에 컵앤들은 U자형 컵, 그다음에 핸들 이렇게 핸들 끝자락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엠벤처 투자는 또다시 핸들을 만들면서 바로 이 핸들의 끝자락, 컵 핸들, 손잡이 끝자락에 가는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결국 채우죠? 핸들까지. 이렇게 이것이 바로 컵 핸들입니다. 그 다음 코센은 계속 추적했어요. 이것은 뭐였죠? 어떤 기법이죠? 클라우드 니어요? 클라우드 니어이면서 동시에 네. 저기서 선 하나, 3번. 그렇죠. 3번이죠. 네. 1, 2, 3. 저 자리까지 갈 겁니다. 안내 드렸는데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2주 뒤에, 3주 뒤에 결국 채우더라. 그렇죠? 이러고 나서 주가 확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삼봉의 패턴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제이스텝 마찬가지로 삼봉이고요. 1, 2, 3로 해서 딱 부딪혀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결국 급반등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보세요. 왔죠? 딱 오죠? 이렇게. 아주 삼봉이라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이고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패턴이에요. 이것은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떤 패턴이죠? 주봉에서 클라우드 니어. 네, 클라우드 니어. 네. 브레이즈텍도 제가 공략하지 안내드렸던 종목. 맞아요.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브레이즈텍 그리고 거기서부터 빠지죠.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도 자리와 매수 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제가 조작한 차트가 아니죠. 이 바닥에 왔을 때 제가 안내드렸던 차트예요. 정확하게 구름층 하단에 왔잖아요. 그 저기서 제가 매수하자라고 안내드렸던 겁니다.
그 현대차는 저 바닥권에서부터 어떻게 나왔냐?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급등. 그다음에 저기 끝에 보이는 뾰족, 이 뾰족 저항까지 왔다는 겁니다. 뾰족 저항 저 자리가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매수 자리가 아니다. 자, 시큐레이터 매집이라고 안내 드렸고요. 이제 기회가 되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코스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그리고 코스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오늘 보세요. 1, 2, 3 오늘 자리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락을 했지만 결국 오늘 급등했다니까요. 오늘 급등해서 1, 2, 3 저 삼봉 자리에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 이게 바로 매도의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2차 전지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개인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럼 2차 전지주가 어떤 패턴인가? 그럼 어떻게 움직임이 될 것인가? 그걸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시가총액 90조, 100조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죠. 100조가 넘었었죠. 그런데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차트 패턴을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는 이 강의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이제 이 패턴에 눈에 보여야 돼요. 앵커님 바로 맞추실 거예요. 어떤 패턴인가요? 7가지 패턴 유형 중에서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니어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차적으로 가는 목표가 바로 저 자리라는 겁니다. 저 자리. 갖고 계신 분은 참고하세요. 이 바닥이지만 1차 향하는 자리는 바로 저 자리.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M을 보죠. 포스코 그룹 안에 있는 포스코 퓨처 M은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으로 보면 역시 보이시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목표를 몰라요. 그래서 목표를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 차트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결국 저 자리에 도달한 것을 나중에 제가 증명해 보일 겁니다. 포스코 퓨처 M 역시 클라우드 니어 기법이죠. 저 자리까지 가는 동안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포스코 퓨처 M 갖고 계신 분들 노노트방 다 들어오세요. 제가 흐름을 계속 짚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인데 에코프로 BM이 더 시가총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부터 먼저 보죠. 주봉에서 포스코 퓨처 M과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에코프로 BM 저기까지 가는 종목입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라고요. 에코프로 BM 물리신 분들이 많은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저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요. 자, 에코프로도 제가 60만 원대 안내를 드려서 오늘 급등해서 수익권에 다 왔습니다. 윗골에다가 밀리고 했지만 주봉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 BM과 같은 자리예요. 저 자리. 저 자리까지 간다 안 간다? 간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간다. 실적이 안 좋게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주식은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미래를 기대하세요.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그룹 안에 있는 이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일봉에서 클라우드 니어 상단에 부딪혔어요. 좀 결이 달라요. 오늘은 매도했어야 된다. 어때요? 음봉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양봉을 보이는데 왜 얘만 음봉일까요? 그만큼 기술적인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가 매도 자리였다. 1차 매도 자리. 그럼 코스모 신소재는 눌림목, 이제 눌렸을 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기술적인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양 많은 분들 갖고 계시죠? 그 배터리 아저씨가 하도 많이 소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금양, 2차 전지 그냥 무덤이 된 종목입니다. 괜찮습니다. 금양 갖고 계신 분도 참고하세요. 일봉 상황에서 일단 1차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자리에선 더 담으셔야겠죠? 금양 아시겠죠?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출 자리지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수 스페셜티, 이수그룹의 이수 스페셜티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피보나치를 제가 그어드렸어요. 오늘 왜 이렇게 부딪혔을까? 피보나치 382 구간에 딱 부딪힌 겁니다. 이수 스페셜티 갖고 계시면 참고하세요. 오늘 저항이 1차 저항 부딪혔다.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바로 이거다. 어떤 자리입니까, 앵커님? 클라우드 니어요. 문제예요. 답을 맞추시면. 아이고. 자, 문제입니다. 네. 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자, 이수 스페셜티 이 차트는 어떤 유형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앵커님 입단속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형일까요? 1번 클라우드 니어, 2번 컵앤들, 3번 매집, 4번 급눌. 제가 목표한 자리, 이 표시한 자리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지금 아직은 안 왔습니다. 온 다음에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형일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맞춰주십시오. 1번 클라우드 디어, 2번 컵앤들, 3번 매집, 4번 금놀입니다. 네, 어떤 유형일까 지금 퀴즈 내주셨습니다.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 톡방에 정답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 또 힌트를 드리고 말았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눈치를 조금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 종목에 대한 패턴 유형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1번 클라우드 니어, 2번 컵핸들, 그리고 3번 매집, 4번 금눌 패턴 이렇게 선택지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2차 전지주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양부터 해서 뭐 에코프로, BM 보유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7가지 패턴 전략에 맞춰서 하나씩 또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뒤에 아래쪽에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요.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퀴즈 정답 보내실 수 있는 노란톡방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535에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퀴즈 정답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 오늘 가져오신 종목에 대한 힌트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멀리 뛸 종목 그리고 높이 뛸 종목 어떤 힌트 가져오셨을까요? 예,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맞히신 분들에도 오늘 강의한 강의집을 다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꼭 맞춰주십시오. 높이 뛸 종목 힌트 3가지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오토메이션, 로봇, 8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높이 뛸 종목 오토메이션, 로봇, 8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멀리 뛸 종목의 키워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류, 칼, 비행기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멀리 뛸 종목의 키워드 첫 번째 물류, 칼, 비행기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맞추실 수 있는 노란톡방 일단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네모난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링크 터치 그리고 7777 입력하시면 정답 입력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되겠는데요. 535에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 맞추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퀴즈 정답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높이 뛸 종목 그리고 멀리 뛸 종목 이렇게 3가지씩 힌트를 주셨습니다. 높이 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션 그리고 로봇 8글자라는 3가지 힌트 주셨고요. 멀리 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류, 칼, 비행기 이렇게 3가지 힌트 주셨습니다. 정답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챙겨봤어야 될 이슈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빅매치 포인트가 되는 섹터는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집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술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2차 전지 섹터에 들어있는 두 종목을 빨리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이 90조,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LG 화학에서 분할되어서 신설됐고요. 신규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1분기 전망에도 주가 바닥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재물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6조란 말이에요. 6조 정도를 감안했을 때 적정 시총이 얼마일까요? 조금 프리미엄을 준다고 해도 한 15를 곱했을 때 그러면 15를 곱하면 이제 90조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벌써 이제 90조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90조죠. 90조. 그러니까 내년도에 영업이익 6조,
6조 정도를 감안했을 때 90조는 적정일 수도 있고 약간 고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리튬 가격도 하락을 하고 또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이제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하락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언제 시간이 되면 테슬라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테슬라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한번 일목균형표를 보세요.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거의 바닥권이에요. 테슬라가 이제는 점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다 손해입니다. 이제 손해인 상황이나 하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2년 뒤, 3년 뒤 이렇게 미래입니다. 미래의 나무를 먹고 자라는 게 바로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바닥을 잡고 되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이런 챗 GPT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가 많이 소요됐어요. 그것은 이제 리튬 가격도 하락을 했고 리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채산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큰 기업들은 이 떨어진 리튬을 지금 또 사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하락한 리튬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올해 이 1분기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점차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겁니다. 지금 개인분들이 많이 LG에너지솔루션 샀을 텐데요. 이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는 모습이죠. 근데 큰 그림은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목표를 봤을 때. 주봉을 봤을 때 어떤 차트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한번 부딪혔죠. 여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클라우드 니어잖아요. 여기가 매도 자리죠. 이제 아시겠죠? 왜 여기서 급락이 나왔는지. 이게 클라우드 니어였어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 거예요. 기술적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차트는 또 뭡니까? 바닥권이잖아요.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상중바닥을 맞는다 해도 조금 더 하락해도 다시 도약을 하면서 결국 이제 다음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저항이 아니죠.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돌파하면서 주봉에서 이제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승 초입이니까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보는 것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싶어요. 자, 포스코 그룹 안에 있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탄소 소재 이런 원료를 제조하는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와 OCI 등 이런 대형 거래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죠. 여기에 공급을 하니까요.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완전히 3중 바닥입니다. 일봉 상황에서도 3중 바닥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 저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3중 바닥 세 번째 저점까지 정확하게 닿습니다. 그렇죠? 안전한 3중 바닥이에요. 지지 7자리,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그리고 쌍바닥, 3중 바닥이에요. 3중 바닥을 완성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영업이익 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2022년도 1,600억 그리고 올해도 한 1,500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는 패턴이에요. 아까 LG에너지솔루션도 확인했습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도 2025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죠. 6조죠.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영업이익이 거의 6천억 정도가 돼요. 2025년도 내년도에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지금 적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은 3중 바닥을 잡는 바로 이 자리, 지금 자리가 바로 바닥 자리죠. 바닥 자리에서 턴해서 갈 텐데 가까이 보이는 1차적인 클라우드 니어 너무 가깝죠. 이게 저항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위로 넘어가면 이제 구름층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이는 것은 바로 여기죠.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이 자리. 거의 2배까지 오르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특집을 구성해서 2차 전지 안내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목들 2차 전지 대장의 LG에너지솔루션 거의 시가총액 100조 육박하는 이 종목을 비롯해서 20조 정도 되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바닥을 잡고 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잡고 되돌리는 상황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2차 전지 종목은 지금 단계에서 좀 더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도 되겠다라는 관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사야 될지 또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전략과 자세한 타이밍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냥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퀴즈 정답도 맞추실 수가 있겠는데요. 높이 뛸 종목 그리고 멀리 뛸 종목 세 가지씩 힌트 주셨습니다. 오토메이션 그리고 로봇 8글자 높이 뛸 종목이고요. 그리고 물류, 칼, 비행기 이렇게 멀리 뛸 종목으로 또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두 가지 종목 정답 지금 노란톡방 안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535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힌트의 주인공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올림픽 선수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일 투자올림픽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답도 잘 아시네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RS 오토메이션이 답이다라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정답 맞을까요? 네, 네. 빙고. 빙고. 네, 정답 맞습니다. 높이 뛸 종목은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동화가 영어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8글자니까 RS 오토메이션 맞아요. 자, RS 오토메이션. 자, 이 종목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공장 자동화, 그리고 로봇 모션 제어, 에너지 제어 장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이것이 국내 유일입니다.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삼성이 반도체 공정을 100% 무인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요. 안타깝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일하는 것들을 다 뺏기는 겁니다. 로봇에 이제 공장 자동화가 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뭐 일자리를 뺏기더라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익의 기회가 되는 종목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RS 오토메이션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RS 오토메이션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거죠. 자, 3중 바닥 자리를 잡았죠. 그렇죠? 3중 바닥을 잡고 돌렸어요. 돌렸는데 오늘 상승이 다행히 크진 않았습니다. 한 2%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상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상승했을 때 부딪혔던 자리, 바로 윗꼬리 왜 달았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왜 윗꼬리를 달았을까요, 앵커님? 왜 윗꼬리를 달았을까요? 저항 자리여서? 네, 저항인데 네. 어떤 자리에? 클라우드 저항이요? 그렇죠, 클라우드죠. 네. 클라우드면 한편으로는 이런 패턴이죠. 컵핸들 그렇죠? 패턴. 예, 컵핸들 네.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에요.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바로 그 핸들을 만드는 자리가 클라우드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저기가 매도 자리예요. 아시겠죠? 매도 자리예요. 근데 일봉에서 저렇게 클라우드 니어 상단에 딱 맞고 빠지는 것은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또 재정비를 하고 다시 돌려요.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주봉을 보는 건데, 그럼 눌림이 나타났던 자리, 지지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기죠. 여긴데 이평선 3개가 다 모여져 있죠. 참 대단합니다. 이런 차트를 찾기도 어려운데 RS 오토메이션 바로 정확하게 정말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배울 바가 있어요. 클라우드 상단에서 매도, 그 다음에 매수 자리를 보니까 중장기 이평선 3개가 다 있네요. 제가 지지 7자리 말씀드리죠. 중장기 이평선. 그것은 60, 120, 240이에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바닥 3중바닥인데 아까 표시해드렸던 3중바닥짜리, 3중바닥짜리와 더불어서 그리고 바로 지지가 되는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딱 여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패턴을 보여줄 때 바로 저 자리가 매수 급소가 되는 거예요. 매수 급소가 되는데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저는 지금 사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린 거예요.
높이 뛸 종목으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높이 뛸 종목 공략으로 안내드린 종목들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슈팅이 나왔나요? 1월달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슈팅 나온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주봉 차트에서 저 고점 윗골이 달렸던 지점이 바로 일목균형표 일봉에서 클라우드 니어였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클라우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앞서가는 이 자리도 바로 매물대예요. 그런데 밑에서 계속 기었다가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저항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저항을 가기 전에 앞서서 움직였어요. 이 저항을 벗겨서 올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이는 게 뭐예요? 앞에 보이는 저 위 고점 아닙니까? 고점. 그렇죠? 그래서 높이 뛸 종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5,500원 전후 1차 목표가 16,900원, 2차 목표가 17,900원, 손절가는 14,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높이 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또 멀리 뛸 종목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노란톡방 안에 제일 많이 남겨주신 정답이 한진칼이거든요. 한진칼 맞을까요? 네, 한진칼도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린 것은 뭐냐면 그 한진칼이 대주주예요. 대주주인데 이제 저 PBR 종목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진칼도 맞게 해드릴게요. 정답은 한진입니다. 한진칼이 대주주고요. 제가 칼, 비행기, 물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키워드를 한진칼은 칼, 비행기고 한진은 물류잖아요. 그래서 한진칼이 대주주예요. 그 저 PBR이고 PBR이 0.2고 유보율이 1,800% 그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물류 사업 국제 특성 해외 주선업을 하는 한진 PBR이 0.22밖에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제가 멀리 뛸 종목을 안내해 드렸어요. 차트를 봅시다. 기술적으로 보면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는데 지지 자리는 바로 여기 240, 정확하게 240 자리죠. 그래서 이런 이평선의 정장기 이평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봉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주봉과 월봉을 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위로 보이는 저 저항대 이평선 있죠? 저기 바로 240주선이에요. 중장기 이평선인. 자, PBR 0.2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진은 바로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포함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냐면 영업이익이 그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3,900억. 괜찮죠? 아주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주봉을 보면 안심할 수 있다. 주봉 저 자리까지 갈 수 있고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 상황도 그렇다. 그냥 보이죠? 뭡니까? 어떤 패턴이에요? 앵커님?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네.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앵커님들처럼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편안하죠? 그래서 매수가는 26,500원 전후한 자리, 1차 목표가 29,000원, 2차 목표가 33,900원, 손절가는 25,000원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뛸 종목 저 PBR이 또 부각이 되는 한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멀리 뛸 종목 한진 그리고 높이 뛸 종목 RS 오토메이션까지 향후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방송 이후에도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장 투자올림픽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에 더욱더 똑똑한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